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궁금해요. 아,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떤 교육 과정이지? 분명히 직무교육 과정이면 나도 대상이 되나? 그래서 문의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원장님들도 확실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장기 미종사자예요. 그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네, 공백 기간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현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우리가 3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원장 직무 교육 예, 그 다음에 교사, 또 직무교육. 이게 4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교육 안에는 또 뭐 영화 직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직무교육이 있고, 또 장애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이렇게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쉬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쉬고 있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졸업하고 아직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만 1급 따고, 또 원장 사전 직무 교육까지 받고, 아,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라고 해서 쉬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다시 이제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 별도의 교육이 없이 바로 현장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장기간의 어떤 보육 업무를 하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 교육이라는 걸 받지 않고 별도의 훈련 없이 우리가 보육 현장에 어린이집에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느냐 하면 전문성 논란이 됐고요. 5년 동안 쉬었는데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자질이 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우리가 보육 지원 체계가 개편이 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또 보육교사의 어떤 원활한 수급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또는 보육 원장님의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 현장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응이 힘들죠. 네, 또 초임 교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육 현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육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네, 지금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쉬는 동안 제4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전혀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만들어서 또 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직임을 하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근무할 때 초기 적응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이 우리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10년 전부터도 이 이야기가 나누었던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앞에 초저출산 국가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는 예, 우리가 출산율이 4.53%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20년 예, 작년에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에 보시면 예, 지금 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산 수는 예, 출생 수는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라든가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적은 아이를 낳은 만큼 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원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떤 양육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어떤 안에는 선생님들이 좀 질을 높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을 거고, 부모님들의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또는 원장님의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재교육을 좀 해야 되겠고, 또 쉬고 있는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올 때 필히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진입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빨리 지금 교사들이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현장에 교사들이 혹시 남아 돌아가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집 수를 이렇게 보면 지금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2014 년도에 가장 어린이집 숫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점점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어서 2019 년도에는 37,371 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육 교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네. 어린이집 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뚝뚝뚝뚝 떨어졌죠. 이렇게. 그런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 년도의 지금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어린이집 수는 줄어드는데 보육교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형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대체교사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방과후 교사도 더 필요하고 또 시간 연장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육 제도 개편이 되면서 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간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4시. 예, 4시에 아이들이 하원을 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하원할 수 없는 아이들은 연장반에 있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연장반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24시간 교사도 필요하죠. 네, 시간제 잠깐 또 근무하는 교사들 필요하죠.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또 보조교사 필요합니다. 누리보조교사도 필요하고 영아 보조교사도 필요하죠. 다양한 직군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보육교사가 점점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21년도 보육교사 중에서 이 보조교사의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보육교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바로 현장에 진입하는 그 수도 우리가 다 수요를 하겠지만 또 다른 이런 어떤 시간제 교사, 또 시간 연장 교사, 더 많은 또 교사의 어떤 직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는 공백기에 있는 교사들도 지금은 이제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보면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일하지 않는 원장님,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다시 재진입할 때는 이 어떤 전문성 강화라든가 또 조기 적응을 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대상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적용은 2020년 작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반드시 근무 전에 이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40시간이고요. 교육 비용은 자부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한국보육진흥원과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입니다. 위탁교육 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총 40시간이고요. 10과목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 소양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안정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 부분에 또 지식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뀌어진 표준 보육 과정, 제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 그다음에 일지 작성도 굉장히 자율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육 일지 작성 실제라든가 또 보육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 3년, 4년, 5년 이상을 쉬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다시 진입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초기 우리가 적응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로그인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실명으로 다 로그인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교육 통합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 실명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거기에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다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 일정,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시도에 있는 분들은, 나머지 시도에 계신 분들은 시도에서 위탁받은 그런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과 그 다음에 교육 일정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일정을 제가 올해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간과 그 다음에 지역 이거를 좀 봤는데 먼저 서울을 보면은요. 서울은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간 일자, 그다음 신청하는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서울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부산, 부산도 있죠. 부산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정이나 교육기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쭉 지금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이죠. 경기도는 남부,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의정부, 안양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30%가 경기도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의 30%가 지금 경기도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상북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인천도 보면 동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구가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일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에, 또 6월 달에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 재진입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미리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2년 이상 내가 어린이집을 떠났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원장님들, 내가 다시 어린이집에 재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용일이 내가 4월 1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이 된 선생님들은 3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사전
네,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여러분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재직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고 있는 선생님들, 내가 그동안 2년 이상을 쉬었다 하는 선생님들은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이 지금 쉬었다가 어린이집에 다시 재진입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동료나 또는 후배 교사라든가 아니면 선배 교사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세요. 아직도 이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다가 바로 어린이집을 진입을 하려다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확인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 교육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해 주시고요. 네.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해당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떤 교육 과정인지 아셨죠? 네,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